이거 뭐 재래시장은요 매일매일 와도 질리지 않습니다. 항상 재밌죠? 시장 오면은 엄마 따라서 오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 재래시장 자주 다녔어요? 엄마 따라서 엄마 뭐 장 보러 시장 간다고 하면은 꼭 데려가 달라고 엄청 뗐었어요. 그 저 장 볼 수 있는 그 가방 같은 거 들고 맞아요. 장바구니. 맞아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키워드 같은 게 또 있나요 오늘? 키워드. 자 키워드. 제로 패밀리? 이거 약간 이거 유추가 좀 쉬운데? 아, 그러세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 예? 전혀 아, 모르겠는데? 느낌 안 옵니까? 아! 잔고가 텅텅 빈 가족. 그렇죠. 아! 통장이 제로라는 거지. 아, 네. 제로 패밀리. 통장이 좀 비어 있는 상황. 아. 한번 일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민재? 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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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재 씨. 네. 진짜 이름이 민재인 거죠? 모자지간에 이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럼 여기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게 차린 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재네 예. 건어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부 건어물 시장에 오신 게 6년 된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 전부터? 그럼 어머니는 몇 년 되신 거예요? 21년. 여기서 문제. 시에몬. 노가리가 뭔지 알아요? 명태! 자, 어머니 21년간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조금 조용하신 스타일이신가 보다. 그죠? 말수가 별로 없으시고. 근데 뭐 이렇게 어디 아프시거나 건강상으로 뭐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21년간 장사를 하셨는데. 에? 그럼 여기 관절염이나 뭐 이런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그럼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원 좀 다니시고. 병원은 자주 다니시죠. 그럼 이게 의료비가 많이 드시겠다. 사실 제가 어머니 아파갖고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라서요. 예, 다리가 조금 안 좋으셔갖고 그때부터 조금 도와드리러 나왔다가 이제 6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차려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병원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거 들면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건강보험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네, 건강보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네. 어차피 건강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으시니까 병원 갈 때 그 혜택 다 보시잖아요. 건강보험에서. 그리고 따로 뭐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뭐 개인 보험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큰 혜택은 아마 없을 건데 중요한 건 뭐 당장에 있어서 아프니까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이제 가입했었던 보험들 중에 이제 크게 지급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질병들이 왔었을 때 그거를 이제 생돈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아까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기존에 가입하신 게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체크 포인트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든지 보험이 우리가 아프고 나서 가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절염처럼 이렇게 통원 치료 역시 그런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걸까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입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무릎이나 관절 쪽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 지금 말씀하신 부담보로 인수가 되는 거죠. 부담. 담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인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가입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혹시 실비도 있으세요? 실비보험. 안보험하고 치매보험은 있어요. 안보험, 치매보험 있어요? 왜 보험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하는데 기회를 놓쳐. 아니 말하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보험과 치매보험이 있는데 말씀을 쫙 설명을 하시니까 기회를 놓치셨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 아니야 나 가입한 거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양반 말을 언제 끊지? 아니 왜냐면 내가 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전문가인 저도 끊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지? 틈새를 찾는 게 힘든데 어머니가 네.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러면 진짜.
너무 다행이네. 민재가 치매보험은 들어보고 민재 씨가 어떻게 알았어요, 민재 씨는? 저 한 2년 전쯤에 친구한테 치매보험 좋은 게 나왔다고 어머니 해주시는 게 어떠냐고. 일단 보험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차피 제가 또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머니 앞으로 가입돼 있는 게 암보험하고 치매보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라고 해서 목돈이 지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술했을 때 암 수술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 수술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뭐 입원했을 때 얼마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암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나온 건 있어요.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진단금이 있고. 진단금, 수술비, 수술비가 입원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있는데, 지금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치매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약간 불안한데. 이 치매보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 있어서는 엄마도 치매보험, 아빠도 치매보험, 치매보험은 필요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가입해주는 자식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 있어서도 내가 치매보험 혹시라도 나중에 치매가 오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니까 내가 치매보험을 미리미리 가입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상인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치매 걸리면 돈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보장 내용을 쭉 뜯어보면 치매 중에서도 중증 치매라는 게 있어요. 중증 치매라 그래서 CDR 척도 3점 이상.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치매 걸렸을 때 약간 깜빡깜빡하고 건망증. 왜 약간 건망증 같은 경우에 있는 이런 경우의 치매는 아예 보상이 안 되고, 총 치매 환자 100명을 놓고 봤을 때 5명이,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5명에 해당이 돼요. 그 중증이라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상태예요? 중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리모컨이 그 안에 있다든가. 리모컨을 일부러 시원하게 하려고 넣을 수도 있죠. 그럴 리는 없죠. 그걸로 레이저를 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깜빡깜빡해도 리모컨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있다든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리모컨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든가. 근데 그 리모컨을 내가 넣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여기 오시는데 집에서 여기 민재네 건어물로 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내가 집으로 가려고 그랬나? 민재네 가게로 오려고 그랬나? 이거 좀 심한 거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건어물을 사기 위해서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내가 왜 나왔지?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증 치매로 확진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집을 나서고 다시 집으로 못 돌아올 때. 그게 이제 중증 치매로 이제 우리가 확진이 되는 경우인데, 중증 치매로 확진이 되는 경우는 100명 중에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충분히 나오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경증 치매 있지 않습니까? 경증 치매 100명 중에 95명이 걸리는 경증 치매는 진단비가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된 도리로서 또는 부모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자식한테 나중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실제 뜯어보면은 이게 혜택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 아니 아드님 이거 알았어요? 뭐 이렇게 자세히는 그냥 치매보험이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시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네, 막연하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실 땐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충분한 금액이 나오는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가능한 상품도 있어요. 경증 치매, 그러니까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아도 진단금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높게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단 그런 상품은 보험료가 좀 비싼 게 흠이지만 대부분 저렴한 보험료로 판매되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 치매 말고 경증 치매는 보상액이 뭐 100이면 100, 뭐 300이면 300, 굉장히 적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보강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럼 좀 민재 씨는 어떤 재테크를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제가 이렇게 아직은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많아서 예. 이제 지금 상품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상품? 어떤 상품? 그 상품들이 물건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재투자되거나 아니면 품목들 더 제가 잡아놔야 되는 게 있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씩 사는 게 아니라 뭐 벌크로 사고 막 이래야 대량으로 사야 되고 네, 그럴 때 저장고에다 넣어놔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되고 다른 거는 뭐 비슷하게 노란우상, IRP 뭐 그런 걸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아니 이거 좀 말씀 들어보니까 건어물 가게는 주유소랑 비슷하네요. 네, 기름을 탱크로 많이 사놨다가 민재 씨 마지막으로 뭐 경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갖고 적었어요. 네, 테크 쪽에 관심이 좀 있어갖고 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AI 기반으로 하는 뭐 하드웨어 쪽 관련 회사인데 하드웨어, 예,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좋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첨단 기술 쪽으로. IT 쪽이. 제가 일반인이고 그냥 사무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처음에 빨리 발견할 수 있고 혹은 또 빨리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투자를 회사 초기에 투자를 해 놓으면 개인 입장으로도 엔젤 투자.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요런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요거는 이제 우리 CMO님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민재 씨 아까 보니까 4개 정도 적혀 있던데요? 나머지는 뭐예요? 옆에 슬쩍 봤죠 이렇게. 아니 그거 되게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는 거 어떠냐. 그리고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환치기 불법이죠. 네. 거기에 걸리지 않는 금액이 얼마냐. 네,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고민사항이 되게 많으시네. 네. 예. 요거 좀 어떻게 뭐 좀 조언을 줄 수 있나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건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환테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환테크는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환테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내가 한동안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자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드신 거긴 하지만 뭐 10원, 20원, 30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작은 자금에도 나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다. 그러면은 주식을 해야 돼. 그건 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주식이 맞다고. 형식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는 좀 중요할 것 같다 하시면 환테크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긴 장기간 투자를 하겠다 할 때 달러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조언이죠. 그리고 금액은 이거 없잖아요. 금액은 없어요. 자기 여윳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본인이 세금 다 내고 한 개인 돈으로 하는 거잖아. 저는 옛날에 바꿔놓은 거니까. 예, 그 환치기 뭐 그런 거 걸릴 줄 알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환테크는 좀 길게 보실 거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좀 단기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혹은 그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장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서포트. 맞아요.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진짜 몰랐죠? 많아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뭐 혹은 뭐 인력 등에 대해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 소상공인 홈페이지, 진흥공단 홈페이지라도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장소나 제도를 잘 활용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좀 총괄해 가지고 솔루션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맞아. 그거 찾아보시면 아직 안 찾아보셨어 보니까 뭐든지 다 서로 공유하고 물어보고 찾아봐야 돼요. 네. 또 혹시 뭐 추가로 어머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어머님 없으시고 우리 아드님 민재 씨.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 어머니께 뭐 한 말씀 하세요. 엄마한테요? 네. 엄마 좀 건강하게 좀 더 아직 좀 장사도 좀 더 하고 나 애기 낳는 것도 보고 그래야지. 재밌게 놀자고. 그래.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고마워. 그러니까 건강 챙기셔서 아드님이 아이를 낳고 손주 낳는 것까지 다 보시라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놀러 다녀야 돼. 아이고 효심이 두 분 너무 보기 좋고요. 모자지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 뭐 변치 않으시겠지만 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